안녕하십니까, 뷰티할입니다. 미용실 창업을 주제로 첫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영상이어서 약간 좀 미숙하더라도 양해 말씀을 좀 먼저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업을 한 지 제가 1년 정도 좀 넘은 것 같네요. 1년을 운영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뭐 사고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건 사고가 참 많았고 또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또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과연 이 미용실 창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 뭐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어느 정도의 그 급여를 받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 그대로 남아 계시면서 좀 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 게 나은 건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네요. 자, 1차적으로 미용실을 오픈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느냐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기저기 다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내가 오픈하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결심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또 경쟁도 많이 치열할 뿐더러 자, 저는 오픈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부터 한 3년 정도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저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좀 쌓기 위해서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해가면서 어떤 내가 앞으로 미용실을 오픈을 함에 있어서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지, 어떠한 가격대로 어떤 고객층을 이제 좀 공략을 해서 나만의 그런 네임밸류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3년 전부터 고민을 해오고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오픈을 해봤더니 쉽지가 않은 거죠. 정말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창업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부동산 끼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으니까 가서 대충 뭐 1층이고 사람 많은 것 같은 자리에 미용실 오픈을 하면은 어찌어찌 되겠지. 내가 뭐 저를 찾아와주는 매니아층의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객님들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을 찾아주시는 이제 고객님 분들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뭐 어떠한 자리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뭐 위치가 중요하겠어요. 그분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해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하지만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직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현실은 냉혹합니다. 지금 어떤 뭐 브랜드샵에 근무를 하시면서 매출을 뭐 소위 그냥 뭐 한 1,500, 2,000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회사 다니시는 분들 이상 정도의 급여를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디자이너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2,000이란 매출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 매출을 올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먼저 버리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브랜드, 뭐 브랜드든 아니든 뭐 중형 브랜드든 뭐든 어쨌든 내가 거기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그 2천이라는 매출을 만약에 올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상권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며 그 매장 자체 내에서 어떠한 프로모션과 어떠한 그 홍보를 하였기 때문에 신규 유입이 되고, 물론 신규 고객님을 잘 유도를 해서 이제 내 고객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디자이너 분들 자신만의 그 어떤 능력이죠. 하지만 자, 개인 매장을 오픈했다고 쳤을 때 고객님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한들 그걸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헤어샵의 그런 컨셉, 뭐 시술 가격, 그리고 뭐 어떤 식의 운영 체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2천이라는 매출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2천이라는 매출 중에 브랜드샵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연차가 차다 보면은 이제 신규 고객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돼요. 아무래도 제방 고객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고객님들 위주로 시술을 하게 되면서 신규 고객님이 떨어지게 되죠. 자, 거기서 두 번째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너무 나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많아서 진짜 신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야. 진짜 이럴 것 같으면은 내가 내 미용실을 오픈하는 게 낫지. 자, 그렇게 생각 다 하시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 근무하고 계신 그 헤어샵의 위치가 상권이 어떤지를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자, 역세권이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백화점 아니면 뭐 마트 쪽에 뭐 입점돼 있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 자, 거기에 있는 나의 고정 고객님의 80%를 내가 샵을 오픈했을 때 오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헤어샵을 오픈하셔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요즘에 뭐 빈 점포들도 많고 해서 뭐 권리금 형성도 좀 많이 낮아지기도 했고, 뭐 임대료도 많이 낮춰준다고 하는 데도 있고, 뭐 보증금도 좀 낮춰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많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역세권이고 그래도 백화점 주변이거나 그런 상권들은 생각하신 이상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뭐 집에서 뭐 어느 정도 뭐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아둔 돈이 많거나 아니면 누가 좀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승산이 있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개인샵 오픈을 지금 많이들 선호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인턴 아무래도 또 2019년 맞이해서 또 최저 시급이 올라가게 되면서 또 인턴 분들을 또 이제 충원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샵에 인턴까지 두기는 어렵죠. 그럼 결국은 1인 샵 체제로 가던가 많아봐야 이 2명에서 근무를 하는 미용실을 오픈을 계획 중이실 거예요. 그럼 평수가 보통 뭐 적게는 10평에서 뭐 15평 정도,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20평의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직원 3명, 그러니까 총 4명이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역세권 내에서 만약에 20평의 미용실을 1층이면서 과연 비용이 얼마가 들지도 예산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 예산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현금 크게 한 장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오픈 인테리어와 그리고 초도 물량하고 그리고 이제 기자재 그렇게 드리면서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조금 더 그 인테리어적인 부분의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비용이 들겠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창업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무조건 내가 창업을 하겠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으로는 안 돼요. 이제 열정이 아니라 뭐 철저한 계획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첫 창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도 그랬고, 철저한 계획이나 뭐 주변 상권을 볼 수 있는 그런 암묵적인 부분이 우리한테는 지금 없어요. 예,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주 요인 중에 하나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 고객님이 85%, 90%였습니다. 재방률이. 자, 그런데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블로그 운영을 한 지가 꽤 됐어요. 꽤 되고, 그리고 인스타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제방 고객님들이 그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지역적인 그런 브랜드를 보고 온 게 아니라 정말 저만을 보고 왔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왕십리와 구파발 두 군데 미용실을 같이 이제 점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제가 이제 시청역에 이제 오픈을 했어요. 한 1년 한 3개월 전쯤에. 그럼 굉장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오면은 주말 같은 경우 차 막히면 보통 1시간 정도 거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님들이 80% 정도, 지금 80%죠. 그때 당시 80%, 지금 80%죠. 그 고객님들이 지금도 저를 찾아와 주시는 이유는 저만을 보고 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크게 뭐 제가 서울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항상 찾아와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신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 방이라는 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브랜드 네임 뒤에 가려져 있으면서 거기를 찾아오신 고객님 중에서 내가 이제 시술을 해줬는데 그분이 나의 그냥 고정 고객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 주변이 아닌 약간 뭐 한 20분 거리 내에만이라도 만약에 오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그 80% 고객님 중에서 15% 오면은 많이 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매출을 10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5%면 150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85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유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오픈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적인 상권이나 여러 가지 상권에 비례했을 때 뭐 매출이 물론 나와주면 다행이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나오는 것도 쉽지만은 않아요. 내가 만약에 3년 정도 평균적으로 1800에서 2000 정도 매출을 쭉 해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매출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정말. 이제 창업을 결심을 했어요. 창업을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창업을 준비를 하게 됐을 때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느낀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미용실을 하게 된 거예요. 미용실을 하게 됐는데 이제 미용하시는 분들이 미용실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오로지 머릿속은 인테리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무수히 많은 검색과 서치와 이것저것 미용실을 둘러보며 인테리어를 이제 들어오는 건 이제 인테리어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이쁜 커피숍 있으면 이런 인테리어 이쁘겠네, 저런 인테리어 이쁘겠네. 물론 인테리어도 중요하죠.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술 가격을 어떻게 측정을 내가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술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매뉴얼이 정해지고 나면은 그 매뉴얼에 맞는 또 인테리어를 또 찾아보게 되겠죠. 인테리어는 굉장히 고퀄리티인데 물론 고객님들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인테리어가 정말 고퀄리티인데 요즘에 이제 미용실들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가격이 굉장히 싸요. 고객님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인테리어는 정말 무슨 청담 신사동처럼 정말 이쁘게 해놨는데 가격은 정말 너무 생각보다 너무 싼데. 물론 그거는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고, 물론 이제 가격을 싸게 측정하는 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테리어 부분. 근데 인테리어가 돈만 있으면 이제 뭐가 뭐 문제겠습니까? 예? 저도 그 인테리어 견적 이제 뽑으러 갔을 때 저희가 이제 20평이에요. 20평인데 20평인데 기준으로 인테리어비를 8,400을 부르더라고요. 20평인데 8,400을. 야, 과연 이 20평에, 물론 저도 이제 오픈 초창기죠. 그러니까 20평에 저 혼자 아니면은 많아봐야 2명인데 이 2명이서 근무하는 미용실에 제가 인테리어를 8,4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이 인테리어 비용을 얼마 만에 뽑을 수 있을까가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뉴얼을 먼저 정해놓고 나서 그 매뉴얼에 시술 비용을 얼마를 측정을 할 건지를 먼저 정해놓고 난 다음에 좀 거기에 좀 합리적인 인테리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무조건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제 기준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미 어떤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해드렸던 시술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그 매뉴얼과, 그러니까 저 말고 저 외에 또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 선생님들 기준으로 또 시술 비용을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또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를 이제 좀 디자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인테리어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또 뭐 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용실 창업을 이제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주변 분들의 어떤 조언을 좀 귀 기울여 듣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너무 많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결국은 창업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는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색깔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너무 내가 이렇게 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뭐 물론 잘 되라고 하는 얘기겠죠. 누가 망하라고 하겠어요?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만 너무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결국은 자기의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아닌 거, 이것도 아닌 거 같고 저것도 아닌 거 같고, 결국은 그냥 미용실인 거예요. 창업을 한다는 거는 자기만의 뭔가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을 좀 표현하고 싶고, 좀 더 좀 구체화된 자기의 그런 그 네임밸류를 이제 조금씩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싶기 때문에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여기저기 다 반영해서 그냥 일반적인 뭐 작은 미용실을 운영할 것 같으면은 그냥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뭐 벌이가 된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나와서 창업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다들 요즘 다 힘들다고 하는데, 요즘 뭐 샵들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죠. 뭐 저가샵부터 뭐 고가샵까지 참 다양한데, 저가샵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뭐 고가샵으로 가는 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기술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어떤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내가 한 이 정도 금액이면은 합당할 것 같다. 고객님도 비용을 지불하면서 내가 정말 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내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만들었다. 그리고 시술자 입장에서도 나 역시도 이 비용을 받고 예쁘게 해드린 게 합당한 것 같다.
서로가 좀 윈윈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미용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 운영 체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무조건 뭐 1인 샵을 뭐 해야 된다, 뭐 두 명이서 해야 된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 물론 자기만의 그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뭐 혼자 있고 뭐 그런 부분을 좋아 하시는 분들은 뭐 혼자 하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있다 보면 늘 뭐 고객님이 계셔서 계속 움직인다고 하면 뭐 큰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런데 뭐 늘 바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바쁠 수는 없고, 또 어떨 때는 정말 한가할 때도 있고, 뭐 진짜 뭐 하루에 뭐 세네 명 하고 갈 때도 있고, 10시간 매장에 있는데 하루에 뭐 세네 명 한다는 거는 뭐 나머지 한 6시간 정도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혼자서 어떻게 꾸려 나갈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참 개인샵 같은 경우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힘들고 디자이너 모집하는 것도 힘들고, 뭐 모르겠네요.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인턴을 두지 않고 저희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1대1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뭐 인턴이 잘 어떻게 뭐 모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래도 뭐 최저 시급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인턴 분들을 솔직히 저희 개인샵 뭐 큰 브랜드가 아닌 이상에는 뭐 좀 선뜻 모집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물론 이것도 뭐 다 뭐 오픈을 하시는 규모나 뭐 상권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운영 체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 운영 체계가 정해지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뭐 제품이나 뭐 시술이나 또 뭐 프로모션이나 또 그런 부분들이 또 2차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요소들을 이게 좀 취합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내가 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부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창업을 준비 뭐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뭐 마음이겠죠. 자, 뭐 첫 촬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더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뭐 도움이 뭐 되셨을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지만 뭐 혹시라도 지금 창업을 계획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나 그런 상황이신데 좀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면 제가 이제 최대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 내에서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